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신성 ST가 오늘 보게 되면 일정 부분의 상승 이후에 이렇게 다시 좀 내려왔죠. 자, 여러분들이 신성 ST가 물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오늘도 역시나 뭐 중국에 있는 이 현지 법인을 국내로 다시 부산으로 들여온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등장시키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또 경고 종목의 이 해제를 통해서 신용과 미수 대출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자, 사실 이 배터리 통을 만들고 그리고 이 관련된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격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공은 분명히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에 대한 부분을 향하고 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종목이 과거에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주가의 급락 이후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예, 좋아서요? 2차 전지 때문에요? 아니죠. 뭘까요? 어쩔 수 없이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 이석배 교수의 등장. 그쵸? 이 이후에 후발성으로 움직인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1월 달부터 움직이긴 했지만 이게 조금 더 3월 4일까지 늘어나고 과거에 LK99라고 하는 그쵸? 이 물질에 황을 섞은 피스포소스 이 부분을 다룬다라고 해서 3월 4일에 이벤트 오늘까지 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이 부분은 우리는 하나의 테마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자, 내가 가진 보유 종목이 신성 ST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어떤 테마군에 휩싸였어요. 예를 들어 문재인 테마, 어떤 테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테마에 대한 부분은 걷어내는 부분이 필요하죠. 자, 이 신성 ST도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자, 이 신성 델타 테크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워로직스 어떻습니까? 과거에 LK99. 자, 이렇게 같은 흐름을 보여요. 이유는 뭐냐면 본업은 뭐죠? 카메라 모듈이죠. 선암은요. 예, 초전도체 선제죠. 사실 초전도체와는 약간은 거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그죠? 테마에 입사할 때 내 종목이 테마군으로 움직일 때는 아하,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그 테마가 어느 정도 꺼지기 전까지는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시장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신성 ST를 다루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신성 델타테크를 다루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은 본업에 대한 가치보다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다라고 해서 움직였던 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봅시다. 우리가 자회사. 자, 자회사라고 해서 움직이는 건 좀 그러지 않나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의 상승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내일부터 회손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신성 델타테크의 이 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요 부분이에요. 뭐죠? 중요사항의 합병 결정. 자, 이 뜻은 뭡니까? 자, 보십시오. 어디선가 들어본직한 이야기죠. 뭡니까? 신성 일렉트로닉을 100% 흡수 합병하겠다. 언제죠? 맞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와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신성 델타 테크의 후발성.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움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신성 ST 이후에 LK99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주가의 훼손을 이미 예측한 이 기업은 어떤 절차를 반복합니까? 신성 ST를 슬쩍 끄집어내죠. 그리고 상장을 시키죠. 그리고 주가의 훼손 부분의 단기 반등을 이끌어내고 오랫동안 조정 기간을 거치죠. 자, 그러면 지금 상장돼 있는 게 신성 ST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러면 나중에 3월 4일에 있을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9시죠. 결국은 뭐죠? 김현탁 박사는 LK99에서 플러스 뭐죠? 황을 추가한 피시포소스라는 부분을 기조연설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주가의 훼손 부분은 내일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요. 오늘도 발생됐지만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와 똑같은 이론이에요. 신성 일렉트론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낼 겁니다. 예를 버리고요. 그러면 신성 일렉트로닉에 대한 부분을 끄집어내면서 차츰차츰 모아갈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요 부분을 돌파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뭡니까?
과거의 신성 델타 테크도 제가 2023년 6월 달부터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가 오갈 때 주가 상승률은 가장 화려하고 어떠한 결론을 낼 때는 반드시 회피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원의 매도는 항상 고점의 신호를 알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다만 그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신성 ST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성 델타테크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다음 신성 일렉트로닉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있을 주가 훼손, 자, 큰 조정이 나올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PC4소스라는 부분은 LK99에서 황을 섞었다는 것 뿐이죠. 근데 김현탁 박사는 2005년도에 이때도 똑같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살짝 발을 빼죠. 그냥 어느 정도의 학회의 발표일 뿐이다. 의미성을 그렇게 크게 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약간의 과거의 황우석 생각나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축제는 즐겨라. 41,150원에 이 종목을 사라고 했었고 신성 ST에 대한 부분은 LK99에서 진화된 물질인 PC4소스 그리고 3월 4일을 알리는 이 이벤트가 등장했을 때 후발성으로 2월 달부터는 얘도 사도 됩니다. 왜요? 이 LK99의 잔여물이 끝나고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분명히 관련된 업체를 등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반등을 시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고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어쩔 수 없이 신성 델타테크와 신성 ST의 주가 상승률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점상한가 해외 뉴스 보도, 해외 선물을 주네요. 자, 봅시다. 통을 만드는 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41,150원에 여러분들께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때 영상입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2차전지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다. 그쵸? 그쵸?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때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자, 그리고 긴급 분석 이 82,500원에 LK99 사건 이후에 CCS의 한가가 등장하죠. 이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일 하락은 속임수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가의 훼손이 좀 일어났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자,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어요. 자, 저는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피겨 7만원, CCS 한가로 인한 매도, 과거 지분법 위기로 인한 시나리오 적용, 이번 질의 매도와 동일합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렸죠. 그쵸? 자, 그리고 12월 28일 영상을 찍으면서 역시나 41,000원의 매수, 라운드 피겨 7만원. 한 번에 LK99의 잔여물을 떨구고 가야 됩니다. 배터리통에 대한 이슈, 초전도체 관련 부부테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 보내드렸어요.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최저점의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건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는 전기차가 없다.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그 산업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딱 하나였죠. 뭡니까? 맞습니다. 전액이라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러면서 이 종목도 같이 일러드렸잖아요. 그죠? 똑같은 시기부터 움직이잖아요. 왜요?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를 늘려야 되는 게 시장의 트렌드고 수요, 즉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는 전기차를 만들어내야 된다.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를 늘려야 된다. 둘을 설명해 드렸죠. 이게 바로 산업군을 맞추는 플레이어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주식 타짜들이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000억을 운용했었고 15년 동안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내부 정보를 몰라도 이렇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7만 원을 제시했던 이유는 뭡니까? LK99 과거에 있었던 초전도 물질에 대한 소화죠. 새로운 부분이 나왔을 땐 새롭게 인식하는 절차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하겠죠.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이 그렇게 잘 알아? 신이야? 그러면 이 최고점은 그렇다 치고 이게 진위 여부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어? 라고 하죠. 아니요. 저는 만일에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진위 여부가 진짜로 나온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타 플레이어와 하수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전에 18만 원대에 제가 분명히 매도가를 말씀드렸어요. 거래정지 회피 자금 이슈로 인한 과거 패턴 동일하다. 그러면서 신성 ST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 자, 결국은 하나죠. 뭐죠? 산업을 맞추게 되면 신성 ST라는 종목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엔캠이라는 부분, 이런 종목들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산업군을 맞추면 되면요. 여러분들 아마 초전도체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는 거, 성공이냐 실패냐에 너무 집중하시죠? 결국은 뭔지 아세요? 축제를 즐기는 과정을 우리는 즐겨야 된다. 그러면 LK99에서 황을 추가한 PC포소스, 황을 추가한 업체는 무엇일까? 과거에 황산납 관련주도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생각해 보셨죠?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큰 판을 봐야 돼요. 신성델타테크. 자, 어차피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델타테크죠. 지분법 이익에 대한 과거 20년 동안의 데이터. 동종 업계에서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부분 적어놨고요. 그리고 황산납기업. 이번에 황을 다루는 이 부분. 이 업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이제 첨부했으니까요.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 또는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이제 이벤트가 끝났죠. 오늘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황산납 관련주 황을 다루는 LK99에서 황을 섞은 필스포스를 이야기할 때 업체 이름을 꺼낼 겁니다. 자, 이 업체는 과거와 똑같이 3, 4배 정도 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제가 끝났을 때 잔여물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시점이 됐을 때 신성 일렉트로닉을 부각시키면서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때도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테마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죠? 과거와 똑같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논란을 있었죠? 첫 번째, 각 나라마다 어딘 기다, 어딘 아니다, 어딘 기다, 어딘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주가 상승률이 가장 화려했고 결국은 결과물을 받아들일 때는 주가의 등폭만 보일 뿐이다. 임직원의 매도, 임원의 매도, 고목델타 화공의 매도는 항상 등장했다. 다만 결과물이 가까워질 땐 주가의 등폭만 보인다 이거죠.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초록 논문의 철회다. 진짜다? 아니다.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했다?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쵸? 콜먼 박사. 자, 너무 섣부르다? 아니다. 중앙대는 우리는 또 이제 논문 게재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똑같은 시나리오를 보면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최고점과 최저점에 대한 부분. 그죠? 결국은 이 종목을 찾아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하, 어떤 판이 있고,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유추할 수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례로 남아두고, 이제 실수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고, 그 다음 판을 준비하고, 황업체를 통해서 세네베에 대해 주가의 어떤 상승을 어, 취해야겠죠. 그쵸? 자, 일단 긴급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 라이브를 좀 내일 진행하도록 할게요. 공부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원하시는 거죠.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지금 혹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댓글로 주식타짜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사실 뭐 이 고점에 물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향후에 있을 신성 일렉트로니악이 나올 때 있죠. 그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분명 이들도 이렇게 오른 주가, 그죠? 한 번의 회송 과정이 있을 때 다시 부흥을 꿈꿀 텐데 그때 뭐 4, 50% 정도 마이너스 나서 그다음 이제 수익 날 구간 본전가 온 팔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다음 판을 준비하는 절차가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거래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순덕님, 제필님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방입니다.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종목을 다루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큰 판을 다룬다. 아까 배터리통, 규모, 그게 바로 시장을 알고 산업을 알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찾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 그냥 대충 이제 오를 때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시죠? 손실을 0으로 만들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오늘도 중앙첨단 소재, 덕산 테코피아.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지금 신성델타테크 고가에 매도하고 그리고 시장에 순응하고 있죠. 그죠? 자, 쭉 올려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AI. 지금 시장의 중점은 뭐죠? AI잖아요.
그쵸?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쵸?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릴까요? 한미반도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오늘 급등 나왔어요. 자, 봐요. 자, 보시게 되면 어땠습니까? 10조가 넘는 종목도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구나. 그냥 움직였을까요? 아니죠. 뭐죠? SK 하이닉스도 오늘 급등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일러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맞아. 신성델타테크는 분명히 고봉이다. 아, 물론 고봉을 찍어서 내려왔지만 내일은 분명히 추가적인 하락을 동반할 거다. 자, 타점에 대한 부분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손실을 줄여보자고요.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HBM이라고 하는 그쵸?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수혜, 엔비디아, AI 칩 반도체 여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는데 자, 급등 중입니다라고 해서 쭉쭉 일러드리고 자, 중앙첨단 소재, 한미반도체 분명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을 읽는 겁니다. 며칠 전에 강조했던 폴라리스 오피스 상한가입니다. 이렇게 하죠. 자, 볼까요? 일단 하나하나씩 봅시다. 오늘 것만. 자,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겠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쵸? 근데도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쭉 올랐다가 빠져버리잖아요. 그쵸? 자, 오늘 상한가도 이렇게 밀리긴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도 계속 다뤘던 거고요. AI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산업을 잇는 거다.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 이렇게 해서 쭉쭉 올려드리죠. 시장은 AI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장 전에 말씀드려요. 하이닉스 대형주도 급등 중입니다라고 하는데 천천히 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이건 뭐 덕산테코피아 오전 이제 정보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빠를 겁니다. 예. 아,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타짜를 이제 4층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기입니다. 예,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공부를 하겠다는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자, 8706 4822 8706으로 신성 텔레 또는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미리미리 보내세요. 이건 뭐 여러분들 공부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생계도 바쁘시고 일도 바쁘시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좋은 곳에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인생의 선배님들 테마주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테마주답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신성 델타테크 이 부분도 내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룰 텐데 자, 오늘 쭉쭉 봅시다. 2차 전지 이거죠. 8시 53분. 그쵸? 오늘 신성 델타테크는 타점 대응합니다 해서 이걸 또 꺼집어낸다는 거는 주가의 고봉 신호를 알리는 거구나. 라이브 방송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전 8시 47분에 SK 하이닉스 그죠? 맥쿼리에서 상향한다. 목표 주가 상향한다. 이유는 HBM 캐파. 이 뜻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는 좀 쉽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대형주들도 꿈틀꿈틀하면서 6%까지 상승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맞아요. 산업군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부분을 움직이는 거는 작전이 아니에요. 산업군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여의도 타짜들은 이 부분에 배터리통에 대한 규모를 늘리기 위한 부분에 편입을 하고 이석표 교수 등장했어? 그러면 이 부분에 한번 팔까? 그쵸? 그리고 나서 시장의 판이 다시 바뀌었네. 그러면 뭐라? 3월 4일 이벤트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분명히 이때에 대한 가까워질수록 고가 형성을 하겠구나. 과거와 똑같은 LK구구의 잔여물 생기겠네. 이 부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들어갔다. 아니요. 중요한 건 뭐죠? 샀다고 해보십시오. 냅다 팔아버리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은 이 큰 판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목에 빠져들지 말고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 반도체 산업 2차에서 바이오 산업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오른 건 뭡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터리의 효율을 끌어올려야만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엔캡 이것도 같이 일러드린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큰 판을 봅시다. 신성 델타테크 혼자 오르지 않았어요. 똑같은 흐름의 타짜들은 항상 이 부분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러드리고 항상 이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정도 투자하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신성 그리고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고요. 반드시 들어오신 다음에 이번에 내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신성 델타 테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텐데 반드시 여기서 손실 나신 분들도 내일은 좀 크게 좀 매도를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황을 다루는 업체로 3배, 4배 수익 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주식타짜 교수 파이팅. 여러분들 파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내일 보시죠.